자기 개발하고 열심히 하는데 오히려 번아웃 왔다. 혹은 막 난 좀 더 무기력해진 것 같다. 이런 분들도 많으신데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게 실제로 코로나 이후에 자기 개발 붐이 막 이렇게 했잖아요. 엄청 불었죠. 그때 사람들이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그 열심히 살고 나 이제 못하겠다. 혹은 분명 열심히 사는데 우울해. 네. 행복하지가 않아. 이런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왜 그럴까? 저도 사실 그런 사람이었고 왜 그런가를 생각해봤더니 방금 제가 말한 왜 그런가? 이 왜를 생각 안 하고 해서 그래요. 이유는 생각 안 하고 네. 뭘 할지만 너무 생각했다.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봐. 찬물 샤워를 하래. 왜 해야 되죠? 찬물 샤워 왜 해야 돼요? 정신 깨기 위해서. 근데 찬물 샤워. 네. 근데 그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막상 그거에 대한 고민은 안 하고 이 사람이 하래. 오케이 해봐야지. 라고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찬물 샤워 그냥 별 생각 없이 하면 진짜 기분 나빠요. 겁나 추워. 그리고 또 왜 새벽에 일어나야 돼요? 특히 미라클 모닝이 전 대표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새벽에 일어나래. 그래서 일어났어. 근데 일어나서 핸드폰 하면 의미가 있나요? 의미 없죠. 일도 없고 더 자는 게 낫죠. 그리고 차라리 물론 사람들이 새벽에 일어났으면 그거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거 해요. 뭐 책을 읽던가 뭔가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하는 이유는 저희가 전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때가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방해받지 않는 시간에 온전히 내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시간에 가장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비교적 덜 생산적인 일, 오후에 해도 되고 저녁에 해도 되고 그런 일들을 해요. 그러면은 그리고 하루를 보냅니다. 그리고 오후가 되고 저녁이 돼요. 중요한 일이 남았어. 그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다 보니까 늦게 자. 그런데 다음날 일찍 일어나야 돼. 그럼 수면이 줄어요. 그럼 수면이 줄면서 점점 피곤해지니까 아씨 이거 왜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 하라니까 근데 사람들이 바로 포기하진 않아. 하라니까 그래도 며칠은 해봐야지. 또 3일로 안 끝나지. 뭐 일주일은 해봐야지라고 미라클 모닝을 해. 근데 그냥 피곤해지기밖에 안 하고 인생이 안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달라지지 않는 이유는 원래 당연히 뭘 우리가 열심히 하면은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결과는 한참 있다가 나와요. 진짜 한참. 저는 한 1000시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1000시간이면은 며칠이에요? 이거 제가 24시간이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도 이게 자기 개발을 해도 변화가 없을 때가 있었고 네. 변화가 있을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완전히 자기 개발에 몰입을 했을 때 보면 하루에 한 7시간 했거든요. 근데 한 5개월 걸리더라고요. 대략 계산해 보니까 그게 1000시간이고 하루에 한 4시간 한다라고 하면 한 250일 걸리는 거고 하루 3시간 한다라고 하면 한 330일 거의 1년 걸리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한 1000시간 정도는 해봐야 변화가 되는데 그 중간 과정에서 나 왜 이렇게 변화가 안 일어나지? 라고 좌절하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느꼈었고. 맞아요. 근데 아무튼 뭔가 그 왜 하는지를 모르고 하면은 그러니까 미라클 모닝은 미라클 모닝 자체가 뭔가 막 인생을 바꿔주는 도구가 아니잖아요. 그럼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뿐이야. 이름을 미라클이라고 붙여놔서 그렇죠. 그렇죠. 중요한 건 일어나서 뭘 하느냐고 그 뭘 하는 게 책을 읽는 것이든 운동을 하는 것이든 그거의 결과가 나오려면 말씀해 주신 대로 1000시간 뭐 그리고 전문가 되려면 100,000시간이어야 된다 하잖아요. 네. 아니, 그렇게 시간이 필요한데 그냥 그거 하면 내가 뭔가 바뀔 것 같고 유튜브 보면은 그거 해서 인생 바뀌었다고 막 극찬을 하니까 잘못된 기대를 갖는 거죠. 잘못된 기대. 네. 찬물 샤워한다고 바로 천재가 되지 않아. 그렇죠. 찬물 샤워하면 추워. 감기 걸려요. 감기 걸려요. 저 같은 사람 감기 걸려요. 아니 그리고 찬물 샤워하는 게 아침에 그 도파민을 이렇게 서서히 끌어올리는 그런 그게 있잖아요. 그럼 도파민이 끌어오르기만 하면 돼. 아침에 에너지만 나면 돼요. 그거 10초만 해도 되긴 하거든요. 근데 찬물 샤워의 끝판왕들은 그런 영상들 나와요. 30분 해라. 1시간 해라. 막 욕조에 얼음 붓던데. 욕조에 얼음 붓고 박재범이 한다니까. 그걸 붓고 자기도 따라하면 나도 박재범이 되겠지. 안 된다니까. 내가 익숙치 않고 심지어 내가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근데 왜 하는지도 모르고 자신의 상태를 모르는 상태에서 좋다는 습관만 따라하니까 저는 이게 문제다. 그렇죠. 네. 근데 이 왜 why 없이 받아들이면 길게 못 가고 맞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결국 문제가 생겨요. 결국 why에 봉착해. 음. 며칠 하다가도 뭐 한 3일, 길면 일주일 정도 하다가 왜 하지? 그렇죠. 그러다가 안 해야겠다. 네. 그런 현타가 오니까 분명 열심히 살았는데 자기 개발 열심히 했는데 뭔가 무기력해지고 번아웃이 오고
이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대표적인 열심히 했는데 피해를 낳은 습관이 미라클 모닝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미라클 모닝 말고 다른 이런 뭔가 폐해 있는 습관 폐해가 있는 습관. 네, 뭔가 잘 모르고 하면 폐해 있는 습관 혹시 연주님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저는 긍정 확언도 네. 잘못하면 피해가 된다고 생각해요. 왜요? 왜냐면 긍정 확언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굉장히 나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좀 더 에너지 있게 살아가게 해주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긍정 확언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그러니까 좋은 일이 일어날 거다 이런 건 조금 러프하게 접근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오늘 특정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 나는 계약을 딴다. 그렇죠. 그러니까 더 많이 나아가면은 나는 복권에 당첨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확언을 한다거나 아니면 조금 러프한 선에서 확언을 해야 되는데 특정 이게 될 거야라고 이거 확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자칫 잘못하면 객기일 수도 있어요. 내가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무조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건 긍정 확언이 아니라 소설이죠. 그렇죠. 소설일 수 있죠. 긍정 확언 이야기가 나와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긍정 확언이라는 게 사실 저희의 어떤 그 머리에 네. 긍정적인 마인드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함인데 이 할 수 있다가 인생이 술술 풀린다. 인생이 막 뭘 하든 성공한다. 이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오히려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문제가 생길 건데 그 문제를 나는 이겨낼 수 있어. 이거를 긍정 확언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네. 부자의 언어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쉬운 삶을 기원하지 마라. 강한 사람이 되길 기원하라.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을 기원하지 마라. 일을 감당할 힘을 기원하라. 그러니까 긍정 확언을 이걸 취지를 잘못 이해하면은 할 수 있어. 내 인생은 술술 풀리고 잘 될 거야. 이거는 쉬운 삶을 바라는 거잖아요. 나쁜 일 하나도 없을 거야. 그쵸, 좋은 것만 다 생길 거야. 그쵸. 이렇게 생각하는 거. 행복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죠. 살면서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야. 그럼 차라리 긍정 확언을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도 분명히 누군가는 나에게 싸가지 없게 대할 거고 오늘도 분명히 나는 거절할 거고 오늘도 분명히 나에게 지랄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흔들리지 않아.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웃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계획한 일을 할 거야. 이게 긍정 확언의 참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면 막 주문해 오는 거밖에 더 되지 않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인 것 같아요. 북토크님이 말씀하신 건 확언으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 내 마인드에 대한 거잖아요. 안 좋은 일이 생길지언정 나는 이렇게 생각하겠다, 이렇게 행동하겠다라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그게 아닌 나는 복권에 당첨될 거야, 오늘 내 앞에 금이 떨어질 거야, 이런 것들은 전혀 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보니까 그걸 해서 잘못된 이거 말해도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어쨌든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는 게 뭔가 왜 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표면적인 습관만 따라하면 안 된다라는 건데 그러면 일단 리치파카님은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실천하고 있는 자기개발 습관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뭐 하고 계세요? 저는 미라클 모닝, 저 새벽 기상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네. 이 새벽 기상도 저에게는 Y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새벽 기상 하는 거에 대해서 나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났으니까 굉장히 성공했네, 오늘도 잘 됐네, 이거는 그 새벽 기상 자체, 그러니까 표면적인 행동에만 집중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집중할 게 아니라 이 새벽 기상을 통해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건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 자기 개발이 그 노력 자체에 집중을 하면 안 되고 노력의 방향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기상 자체, 나 일찍 일어나니까 아주 대단한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새벽에 일어나서 뭘 하고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그래서 저는 새벽 기상 한다고 해서 뿌듯한 게 아니라 새벽에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책을 읽고 그거에 관련된 실행을 하나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뿌듯함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어디로 나아갈지를 알아야 된다 했잖아요. 네. 그럼 그 새벽 기상과 독서와 새벽에 하는 모든 행위는 리치파카님 입장에선 어디로 나아가는 행위인가요? 저는 제가 원하는 것들이 좀 다양하게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경제적 자유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루기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책도 오늘 소개한 책도 그렇고 제가 읽는 대체적인 책들이
자기계발서, 경제경영서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아가고 싶은 방향이 경제적 자유이다 보니까 그거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정보, 예를 들어서 이걸 먼저 해낸 사람들이 쓴 책을 읽는다거나, 아니면 내가 여기로 나아가기 위해서 원래 실행한 게 10가지밖에 없었다면 하나를 더 시도해봐서 경험치를 쌓는다거나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럼 어쨌든 목표가 있으니까 목표로 나아가기 위한 행동을 하는 거고, 그 행동을 할 때 일어났다, 일찍 일어나서 기분 좋다 이게 아니고 그렇죠. 내 목표에 한 걸음 다가갈 시간을 확보했다. 네,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은 거죠. 좋습니다. 혹시 SNS 마케팅 해야 되는데 고민만 하고 계신 대표님이신가요? 직원한테 맡기자니 잘 못하고 대행사 쓰자니 사기당할까봐 걱정되시죠? 대표님 사업에 딱 맞는 SNS 마케팅 경로와 노하우를 무료로 알려드릴게요. 2025년 5월 22일 목요일 오후 2시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본질 마케팅이란 주제로 무료 웨비나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그럼 새벽 기상 말고는 뭐 하세요? 긍정확언 안 하세요? 긍정확언도 하죠. 긍정확언 네. 뭐 하세요? 확언도 매일매일 쓰고 있고, 네. 뭐 확언, 저는 이제 제 습관에 대해서 좀 뭐 고정적인 습관은 방금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는 거, 그다음 새벽에 일어나서 하는 것들이 대표적으로는 명상, 네. 그리고 감사일기 쓰는 거, 네. 그리고 확언 쓰는 거. 요 세 가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독서를 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기획을 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뭔가 글을 쓸 때도 있고, 그 다음은 좀 뭐 그때 그날 이렇게 좀 다릅니다. 저는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뭐랄까, 예전엔 다 했거든요. 예전에는 새벽에 일어나서 뭐 명상도 하고 뭐도 하고 했는데 명상하다 자꾸 자는 거예요. 명상하다가 명상이 그거잖아. 호흡에 집중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잠들어요. 자주 그래서 특히 요새는 애 있고 해가지고 아침에 눈 뜨면 스트레칭하고 운동하고 그리고 씻고 그쯤 되면은 애가 일어나요. 아침에 운동은 얼마나 하세요? 간단하게. 저 한 30분 정도밖에 안 해요. 30분 정도. 30분 정도 달리거나 비 오면 실내 자전거 타거나 아니면 헬스장 가서 30분이면 뭐 많이 못 해요. 무게 치는 거. 무게도 많이 안 치고 그냥 적당히 몇 개만 한 4-5개 운동 한 번 할 때 한 2세트씩. 그 챗GPT한테 퍼플렉시티한테 그 추천 루틴? 30분으로 할 수 있는 추천 루틴 알려줘 했더니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하고 이제 그럼 애가 일어나면 이제 애 보고 출근해서 저는 뭐 하냐면은 감사일기, 그날에 감사한 거 이것만 하고 저는 확언도 안 하고 목표 쓰기 있잖아요. 네. 전 이것도 안 해요. 그래요? 근데 왜냐면은 목표 쓰기라는 게 저는 좀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그렇게까지 내 인생에 의미가 있나?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목표 쓰기 하세요? 저는 매일 해요. 뭘 쓰세요? 무슨 목표 쓰세요? 저는 뭐 보통 1년 단위 목표 쓰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즘 집중하는 거는 원래 인스타그램이 메인이었잖아요. 요즘은 유튜브를 조금 더 열심히 하거든요. 유튜브 구독자, 제가 원하는 지의 구독자로 가는 거, 그 다음에 수익, 매출적인 거. 그래서 구독자와 매출 요 2가지 목표를 요즘 매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목표 이야기가 나와서 그 목표에 관련돼서 의견이 자기계발서에서 되게 많거든요. 누군가는 굉장히 큰 목표를 세워라. 막 10배, 100배 엄청나게 큰 목표를 세워라 파가 있고, 그랜드 카돈파. 그랜드 카돈파가 있고 네. 또 어떤 파는 그 목표에 매몰되면 안 된다. 현실적으로. 그렇죠. 보통 왜냐하면 목표라는 건 뭐 수치로 표현될 때가 많잖아요. 맞아요. 목표를 그렇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 이런 쪽 파가 있어요. 그래서 목표 어떻게 보면은 무용론 이런 것까지 가는 스펙트럼이 있는데 저는 살짝 목표보다는 목적에 집중해야 된다 파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목표 자체가 완전 나쁘다 이거보다도 이 목표라는 게 필연적으로 좋은 목표는 그 스마트 목표라고 측정 가능해야 되고 달성 가능해야 되고 맞아요. 현실적이어야 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필연적으로 숫자로 쓰여지는 느낌이 좀 있어요. 제가 느끼기엔 숫자로 쓸 수밖에 없죠. 근데 저는 이거를 달성하면 좋겠지만 달성한다고 내 인생이 엄청 달라져? 또 아닌 것 같고, 달성 못하면 기분이 나빠. 그래서 그거보다는 뭔가 방향성,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거라는 목적을 두는 게 맞지 않나라는 저의 주의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 그럼 북토크님은 그런 수치화를 안 하세요? 써놓긴 한 게 있긴 한데요. 네. 뭐 그 안에서도 제가 목적 방향을 되게 높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 제가 뭐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걸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거를 제가 왜냐면은 어쨌든 저도 회사를 운영을 해야 되니까 이 수치적인 목표가 없으면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그런 목적에 일치시킬까라고 해서 내가 매출 10억, 100억 이게 아니고 나를 통해 배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낸 매출이 100억. 뭐 이런 식으로 아주 큰 거나 대략적인 것만 잡아놓지 중간중간에 이런 작은 목표를 별로 안 잡거든요. 저는 이게 질문을 주셔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나는 목표 파일과 가치 파일까를 생각해봤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양분화로 나눌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근데 뭐가 더 우선돼야 되냐? 저는 가치파가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먼저 내가 어떤 가치를 우선시하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목적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일단은 먼저 세워라. 그 다음에는 저는 목표도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요쪽으로 나아가야지 내가 저 방향으로 좀 가고 싶어라고 정했어. 일단 깃발을 꽂아놨다는 것 자체가 서서히 갈 거예요. 서서히 갈 건데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은 유한하고 이 목표를 조금 더 빠르게 이루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은 하거든요. 왜냐면 젊은 나이에 그거를 이루고 누리는 것도 또 하나의 뭔가 행복이자 좀 뜨겁게 한번 도전해 보는 거 이것도 저는 매력적인 행동이라고 봐서 목표도 정한다. 목표도 그래서 정하는 편이고 북토크님은 수치화는 조금 뭐 많이 하진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에요. 어떤 기간도 분명히 정해놓고 그 기간에 대해서 숫자도 좀 정해놓는 편이에요. 근데 이거는 제가 왜 정하냐면 북토크님은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고 거기로 서서히 나가는 삶이잖아요. 저는 이거를 몇 년 안에 해보겠다라는 저만의 목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큰 틀에서 요건 내가 몇 살 때까지 요건 해봐야지 라고 정해놨으니까 저 같은 사람은 그걸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거고 북토크님은 그 나이 뭐 언제까지 내가 뭐 하겠다 이런 것까지는 안 정하신. 아니 적어놨던 게 예전에 적어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네. 신기한 게 저는 그러니까 목표를 쓰면 안 된다 주의가 그러니까 쓰면 안 된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저도 신기한 게 옛날에 그 수치화된 그걸 써놓고 까먹어. 나중에 살다가 보면 뭐야 됐네? 이럴 때도 많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 된다라기보다 안 된다, 안 정해놨다 이런 것보다는 뭔가 그 좀 뭐랄까요? 그 목표 자체에 너무 그렇게 집착하면 안 된다라는 게 좀 강한 것 같아요 요새 생각이. 그것도 근데 일리가 있는 게 너무 그거에 또 집착해서 무리수를 둔다거나 아니면 더 중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뭐 가족, 맞아요. 건강 이런 것들을 등한시한다거나 그러면 또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건 사실 뭐 정답이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제가 뭐 목적을 좀 더 중시 여긴다고 해서 제가 뭐 엄청 착한 사람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목표가 있어야지 무조건 일이 되고 저는 일이 안 될 거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스펙트럼이에요. 맞아요. 누가 어디에 좀 더 집중을 하냐 못하냐 뭐 그런 거지.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어떤 자기 개발을 하실 때 핵심은 뭐 목표를 세우든 새벽 기상을 하든 명상을 하든 뭘 하건 내가 이거 왜 하냐. 그건 너무 중요해요. 내가 이거 왜 하냐. 왜 하냐는 알고 해야 된다. 맞아. 그게 사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또 여기 부자의 언어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살면서 무엇을 해야 하지라고 묻지 마라. 내가 평생 추구할 나만의 가치는 무엇이지? 라고 물어라. 결국 이게 왜 하냐잖아요. 그렇죠. 네. 아침에 왜 일어나? 저는 뭐 항상 도전하고 성장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요. 이건 성장이란 가치를 추구하는 거고. 아니면은 뭐 긍정학원 왜 해? 나는 내 스스로를 믿고 잠재력을 실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또 잠재력 실현에 뭔가 가치를 추구하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무기력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왜 하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나. 그렇죠. 지금 요거 보시는 분들한테 그 골든 서클 한번 그려드리면 좋지 않을까요? 그 뭐죠? 골든 서클이라고 네. 그 사이먼 시넥의 책 스타트 위드 Y라는 책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거를 그냥 개념으로 딱 거의 정리한 느낌인데 맞아요. 이걸 제가 그림을 그려드리면 이 골든 서클에는 세 가지 동그라미가 있어요. Why, How, What. 그러니까 왜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가치, 그다음 왜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 우리가 엄청 강조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 문제점들, 사람들이 지치고 번아웃 오고 하는 게 무엇? 완만하니까. 네, 완만하니까. 얼음 뭐 찬물 샤워하래, 새벽 기상하래. 그거는 무조건 요쪽이거든요. What. 근데 보통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 왓을 먼저 생각한대요. 나 뭐 하지? 나 성공하고 싶어. 그럼 뭐 하지? 저 사람 스마트 스토어로 보다 됐대. 스마트 스토어. 유튜브 하래. 인스타그램 하래. 이렇게 뭐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에 집중을 하면 그 다음 생각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저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저거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How. 그러다가 결국에 Y에 봉착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고 있지? 이렇게. 근데 크게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크게 성공한 기업들은 순서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가요. Why. 내가 이걸 왜 하는가? 이걸 왜 하는가? 그 가치, 방금 말한 그런 대의 명분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How 어떻게 하지? 그러면 내가 이거 해야겠다. 그러니까 흔들림 없이 가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 살짝 첨언이라기보단 반박하고 싶은 게 잘 네. 되는 분들 중에서도 왓으로 시작한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결국에는 그러니까 1년의 과정이에요. 뭐 하지? 일단 열심히 하다가 어떻게 하면 잘하지? 잘해줬어. 야씨 근데 이거 왜 하지? 이 생각이 들었을 때 왜 하지가 중요하구나, Y가 중요하구나라고 다시 다 잡아서 다시 순서를 바꿔서 잘 되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죠. 중간에라도 찾으면 그 이후에는 흔들림이 없는 거죠. 근데 사실 Y를 찾아야 Y를 먼저 하는 게 정말 편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도 사실 이 골든 서클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SNS 잘하는데도 이게 딱 적용되거든요. 이 계정을 왜 키우는지. 그렇죠. 왜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왓을 해요. 유튜브 해야 된다. 그러면 유튜브 하다 보면은 유튜브 영상 만들어야지 그냥 해. 근데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잘 될까? 그러면은 조회수 잘 나오는 거 쫓아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조회수 잘 나오는 거 쫓아가다 보면 조회수 잘 나와. 채널이 커. 근데 나중에 그 채널이 뭐 하는 채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채널에서 뭘 판다거나 광고를 해야겠다? 안 돼. 왜냐면은 중구난방이니까. 그런데 Y에서 시작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Y에서 예를 들어서 나는 명확한 사업체가 있다. 나는 예를 들어서 뭐 렌탈 스튜디오를 운영해. 그래서 이 스튜디오를 잘 키우는 게 나의 목적이야. 이건 아주 짧은 피상적인 Y지만 자 그러면은 내 스튜디오를 어떻게 알릴까? 유튜브를 해볼까? 그럼 유튜브에서는 어떻게 뭐 해야 영상이 잘 될까? 이걸로 나가면은 나중에 결론을 컨텐츠를 만들어진 걸 다 보면은 사람들이 렌탈 스튜디오를 예약하게 돼. 근데 이걸 안 해놓고 반대로 오면은 뭐야? 어떻게 해야 되지?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뭐 무슨 습관을 하시건 뭔 고민을 하고 계시건 왜? 그걸 제일 먼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